이 순간 백화점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도연은 곧장 이정임에게 다가가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도 갑작스러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창립자가 한 청소 노동자에게 깊은 인사를 하는 모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임 선생님,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울림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감사와 존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대형 백화점은 영업시간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새벽 5시부터 분주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이정임은 늘 그렇듯 홀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68세의 그녀는 한결같은 몸짓으로 지하 주차장부터 계단 그리고 화장실까지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계약직 근무자였습니다. 이정임은 굽이 낮은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백화점 로고가 새겨진 남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집은 마치 그곳에 녹아들어 있는 듯했고 사람들은 그저 지나치기 일쑤였죠. 새벽의 백화점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었고 대걸레가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무릎이 시작하네. 이정임은 작게 중얼거리며 허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몸을 숙여 바닥에 묻은 까만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질반질 광이 났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함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임은 복도 모퉁이에서 물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성 의류 매장 직원 하서연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또 여기서 청소하세요? 지금 매장 오픈 준비 중인데 걸레질은 조용히 좀 하세요. 손님들 다 알아요. 하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정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더 조용히 걸레질을 이어갔을 뿐이었죠. 거울 같은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점심시간, 이정임은 직원 휴게실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소박한 반찬들과 밥을 조용히 먹고 있는데 하서연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여긴 직원 휴게 공간이니까요. 하서연의 말에 이정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다 먹지 못한 도시락을 덮고 뒷문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정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70살가량의 노신사였습니다. 누구도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깊은 통찰력이 깃든 눈으로 이정임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임은 알지 못했지만 그 노신사의 시선에는 세월의 두께만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돌아서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백화점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그만이 이정임을 진짜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백화점 전체가 광택으로 빛나는 시간. 이정임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 묵묵히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서연의 눈에는 이정임의 존재가 점점 더 거슬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매장 직원들에게 이정임이 듣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요즘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매장 바닥에 먼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이정임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0년대부터 이어온 인생의 고단함이 그녀의 등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서연은 이정임의 무반응에 더 신경이 쓰이는 듯 했습니다. 진열대에서 스카프 몇 개를 일부러 떨어뜨린 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떨어진 거 치워주세요. 고객이 걸려 넘어지면 어쩌려고 이렇게 방치하세요? 이정임은 조용히 걸어와 무릎을 꿇고 스카프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관절은 붓고 굳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꼼꼼했습니다. 스카프를 정리해 건네주자 하서연은 콧방귀를 뀌며 받아들었습니다. 그 물기 닦는 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인 줄 아세요? 이정임은 다시 한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기 걸레를 짜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스치는 그림자는 깊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 멀리 매장 한쪽에서 그 노신사가 조용히 이정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흘째 정장을 차려입은 70대 노신사가 백화점 매장을 조용히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물건도 사지 않고 한참 동안 매장 동선을 걸어 다녔습니다.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깊은 주름 속에 담긴 예리한 눈빛은 주변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장장과 부점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분 벌써 나흘째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체는 확인 안 됐습니다만 고위 감사팀 소문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단정한 복장과 친절한 서비스 잊지 말라고 당부해 두세요. 노신사는 여성 액세서리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스카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만지작거리다가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청소하시는 분 중에 이정임 씨라는 분 아직도 계시나요? 그 질문에 매장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연세 지긋한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만 이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간의 조각을 찾아낸 사람처럼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봄볕이 매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흐릿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백화점 2층 여성 의류 매장에서는 새로운 봄 시즌 상품 기획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서연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들고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부서장과 기획실장은 그녀의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파스텔 톤의 니트웨어와 함께 봄철 가벼운 재킷류를 전면에 배치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고객 동선을 고려했을 때 입구에서 바로 시선이 닿는 위치에 하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서연은 급히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지나치는 동안 그녀는 이정임이 방금 전 닦아놓은 바닥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 위에서 하서연의 하이힐이 미끄러졌고 그녀는 그대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야!
비명과 함께 하서연은 복도 한가운데 넘어졌습니다. 하필 그 순간 기획실장이 회의실에서 나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서연의 타이트 스커트는 옆으로 젖혀졌고 스타킹은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함께 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하주임? 기획실장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하서연은 자존심이 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바닥이 왜 이렇게 미끄러운지. 그녀는 간신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하서연은 망가진 스타킹과 옷매무새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의 중 중요한 순간에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정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는 하서연의 사고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수군대는 직원들 사이로 하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식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이정임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서연은 결국 이정임의 테이블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청소하시는 분 누구예요? 바닥에 물기 방치한 거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이정임이 고개를 들어 하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서연은 주변 직원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청소 똑바로 안 하세요? 나 오늘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아세요? 기획실장 앞에서 넘어졌다고요. 이게 뭐예요? 백화점이에요? 시장 바닥이에요? 이정임은 말없이 대걸레를 다시 짜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손등에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참고 견뎌왔던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 30해 전에 한참 있었지. 이제는 듣는 게 더 서글프네. 이정임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하서연은 이정임의 무반응에 더욱 화가 났지만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빈 백화점. 이정임은 청소도구 창고에서 혼자 걸레를 삶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올라오는 물통 앞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걸레 냄새보다 더 깊게 오래된 기억의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세월에 지친 듯 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정장을 갖춰 입은 관리직들이 여기저기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임은 평소처럼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본사 창립자 이도현 명예회장이 시찰차 방문합니다. 모든 직원은 복장과 매장 상태를 완벽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백화점 전체가 더욱 바빠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하서연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인사팀도 따라오겠지? 내 속에서 이번에 본사에 올라갔는데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네. 하서연의 얼굴에는 어제의 사고로 인한 당혹감 대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구입한 블라우스에 주름을 펴고 연습한 듯 활짝 웃으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도 비슷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이정임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9시 55분, 백화점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서서 대기했습니다. 매장장들은 마지막으로 진열대를 점검했고 보안팀은 입구에서 대기했습니다. 이정임은 화장실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방문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평소처럼 일에 집중했습니다. 10시 정각 백화점 1층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정장 차림의 70대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정체불명의 남자 이도현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입구를 통과했고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도현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인사를 받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점장과 매니저들이 회장 일행을 안내하며 백화점을 순회했습니다. 이도현은 간간히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품 진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층으로 올라온 이도현은 화장실 옆 유리창을 닫고 있는 이정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이도현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감정이 스쳤고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부점장은 회장이 갑자기 멈춰선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걸음으로 이정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고 하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임은 창문을 닦느라 회장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꼼꼼하게 유리창의 얼룩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도현이 그녀의 바로 뒤에 서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임 씨. 낯익은 목소리에 이정임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도현의 모습이 들어왔고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정임의 손에 들린 천이 떨어졌고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어렸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상치 못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시간이 멈춘 듯했고 모두의 시선이 오직 그들 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순간 백화점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도현은 곧장 이정임에게 다가가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도 갑작스러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창립자가 한 청소 노동자에게 깊은 인사를 하는 모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임 선생님,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울림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감사와 존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임은 당황한 표정으로 걸레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주변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서연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부점장, 보안팀, 고객응대팀 모두가 일제히 이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노인에게 백화점, 창립자가 존경을 표하는 모습은 그들의 인식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도연은 천천히 허리를 펴며 계속해서 이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회한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이정임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40년 전 신촌 분점 하나로 시작할 때 선생님은 새벽 6시에 저보다 먼저 나와 매장 정리, 고객 응대, 계산대 운영, 직원 교육 모두 도맡아 주셨습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이 실리며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닌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백화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하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서렸습니다. 청소부라고만 생각했던 이정임이 사실은 이 거대한 백화점의 창립 멤버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정임은 말없이 걸레를 접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히는 한 줄기 물기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그녀의 마음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문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겸손함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깊은 존엄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오래된 일을. 이정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여전히 걸레를 꼭 쥐고 있었고 그 손에는 수십 년의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록 시간은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묵묵함이었습니다. 이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노란빛으로 변색된 서류들은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정임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백화점의 뼈대죠. 직원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그 서류들을 보려 했습니다. 백화점의 역사가 담긴 서류철 앞에서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 백화점의 모든 시선은 이정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시나 경멸이 아닌 존경과 궁금증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도연은 책상을 하나 가져오게 한 뒤 그 위에 오래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노란빛으로 변색된 종이 위에는 손으로 그린 매장 배치도와 정임이 써준 고객 동선 메모, 이벤트, 아이디어 등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단정하고 꼼꼼했으며 구석구석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1987년 신촌점 오픈 당시 매장 배치도입니다. 지금 우리 백화점 전국 매장의 기본 골격이 된 설계죠. 그는 다른 페이지로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객 응대 매뉴얼의 초안입니다. 정임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이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회고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종이에 적어준 걸 제가 복사해서 전국 매장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전설의 진열 동선, 고객 대기 동선, 3초 미소 인사법까지 전부 선생님 아이디어였습니다. 직원들의 입이 벌어졌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정임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서연은 뒤로 물러난 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임 선생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은. 이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선생님은 항상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백화점의 근간, 지금도 모든 매장에서 사용하는 고객, 응대 시스템은 모두 정임 선생님의 지혜와 통찰에서 비롯된 겁니다. 고객 몇 명도 웅성이며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정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백화점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존경과 경애로 가득 찼습니다. 이정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건 다 옛날 일이죠. 지금은 그저 제 할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거대한 백화점의 기초를 닦았던 실무자에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청소부로 살아온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지혜는 지금도 이 백화점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선생님이 설계한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전국 1등 백화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정임 선생님은 우리 백화점 명예자문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과 당혹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자부심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도연은 이정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오랜 우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정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백화점의 중역이든 청소부이든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일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화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정임의 지위는 공식적으로 명예자문위원으로 바뀌었고 그녀를 향한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정임은 여전히 청소 업무를 고집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백화점 구내식당. 이정임이 조용히 식판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구석 자리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서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서연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정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하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도 이 장면을 지켜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모두 이정임에게 무례했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식판을 들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정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진심으로 이정임에게 다가가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백화점 초창기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모르는 역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이정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보기 힘들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987년,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요. 백화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때였지요.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익숙했고 고급 쇼핑이라는 경험이 낯설었어요. 이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억의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서연과 주변 직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도현 회장님은 처음에 작은 의류 매장으로 시작하셨어요. 신촌의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저는 그때 계산대를 봤었어요. 손님들의 표정을 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하나하나 기록했죠.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 그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이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해야 한다고요. 하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필기구를 꺼내 이정임의 말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 이정임은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값진 경험과 지혜를 가진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3초 미소 인사법을 만들었어요. 손님과 눈을 마주치고 3초 동안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 손님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거든요. 이정임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정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화점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지혜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무례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어요? 이정임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나 옷차림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신의 일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느냐지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서연과 다른 직원들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이정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는 선배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백화점의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이정임의 얼굴을 비추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은 지혜의 흔적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백화점의 일상은 겉보기에 예전과 같았지만 그 속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정임은 여전히 청소 업무를 계속했지만 이제 그녀는 주 이틀은 신입 직원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백화점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이도현 회장의 제안으로 그녀는 고객 경험 자문위원이라는 공식 직함도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백화점 교육실. 이정임은 30명가량의 신입 직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녀였지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띠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닙니다. 고객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죠. 우리는 그 꿈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신입 직원들은 노트에 그녀의 말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하서연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정임의 가장 열정적인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세요.
진심은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매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고객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정임의 말에는 40년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오직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하서연이 이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맡고 있는 봄 시즌 프로모션 계획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떤 계획인지 들려주세요. 두 사람은 교육실 한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서연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이정임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상호 존중과 배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백화점의 중앙홀. 이도연 회장이 특별 행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는 백화점의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중앙홀에는 백화점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1987년 개점식 당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정임과 이도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두 사람의 모습이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와 이어졌습니다. 이도연은 그 사진 앞에 서서 방문객들에게 백화점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 백화점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정임 선생님의 지혜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정임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지만 이도연은 그녀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이정임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이도연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정임 선생님은 백화점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면서도 항상 최고의 서비스와 경험을 고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도연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서연은 맨 앞줄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존경,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정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청소도구를 들고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이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고객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녁 백화점이 문을 닫을 시간. 이정임은 마지막으로 대형 쇼윈도를 닫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1987년 개점식 사진이 비쳤고 그 옆에는 현재의 이정임과 이도연의 모습을 담은 새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그 순간 이정임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이름 없는 헌신은 이제 모두의 기억에 남게 되었고 그녀가 묵묵히 쌓아 올린 가치는 마침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성취란 화려한 직함이나 박수갈채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리창에 비친 이정임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평온함이었습니다. 백화점의 불이 하나둘 꺼지는 가운데 이정임은 천천히 걸레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날 것입니다.